풍산 2023년도 실적을 스룹봇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6%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회전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PBR은 0.7로 1 이하로 시장에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흐름 일부 불투명하다는 분석 의견을 내보도록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1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4.8%가 감소했고요. 매출은 감소했는데 재고는 8.1%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매출 이익 산출하는 산식으로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실제 이익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7% 떨어졌고요. 이것은 매출 감소율보다 매출 원가가 0.3%더 작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에서는 7%가 감소를 했고 판매 관리비를 7.8%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9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6.3%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1% 하락했고요. 생산성으로 보면은 소수점 두 자리로 봤을 때는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조 1천억 원대로서 6.7%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더 감소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이렇게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풍산이 주요 원재료로 쓰는 게 이제 구리류니까 구리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은 이해가 좀 되겠죠. 스르폰율로는 1.4%가 상승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0.1% 감소했습니다만은 마진율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 경비가 2.5% 증가했어요. 그 결과 경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TOE 생산성은 1.24로 0.03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스르픈 영업이익은 1789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13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및 상품을 같이 취급하고 있고요. 제공품이 있는데 이 평가 손실 충당금을 품목마다 계정마다 이렇게 설정하는 표기 방식을 취했네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5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차이가 되겠습니다. 전체 재고 자산은 295억 원이 증가했어요. 원재료가 좀 줄어든 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24년부터 그 공시 양식이 좀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 요거는 충당금이고 평가 손실 전년도의 이 하고의 증감분 요게 마이너스로 재고자산표에서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얘기는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액으로 여기 표현할 때는 평가 손실 금액이
이렇게 그 표기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그 별도로 밑에다 표기는 했는데, 그리고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 원가라고 해서 어, 여기 금액을 표시했는데, 요게 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 표는 재고를 증가시킬 거냐 또는 유지할 거냐, 이 재고의 유지에 이제 증가까지 포함해서 보고요. 하나는 재고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그 대립 갈등 관계인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은 여기 그 필요 조건으로 보면은 다 필요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재고를 유지하든지 증가해야 되든지 또는 재고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의사결정의 갈등이 있습니다. 재고 문제가 그 왜 원가 회계의 문제냐 그런 것은 여기 밑에다가 제가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출 증가 시 또 이번에는 하락을 했는데도 기업들이 재고를 증가시킬 수밖에 왜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영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건드려 봐야 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스루풋 회계 손익계산서를 산출하기 위한 과정에 하는 작업의 하나인데, 1번과 2번으로 그 디커플링을 합니다. 전체 금액을. 그래서 여기 그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B의 표현을 빌리면은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 매입액이면은 어,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WCAI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출원가 재료비가 2조 1,550억 원으로서 7%가 감소했어요. 운영 경비는 2.5%가 증가했고,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금액상으로 5.1% 증가했고,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1.8%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재료 비율은 1.8%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구나 이렇게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변동은 타계정 대체로 인한 효과를 제외합니다 그랬거든요. 당연히 타계정으로 넘어간 것은 매출원가에 반영돼서는 안 되겠죠. 다른 용도로 쓴 거니까. 자, 요런 언급이 있는 게 이제 이 투명성 검증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 위에 그 IMF 그 재고 흐름으로 공시해야 된다는 것은 뭐 떤 기업을 하더라도 항상 제조업에서는 해야 될 얘기고요. 아까 그 계정 대체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한 페이지 좀 보여주라. 그 일목요연하게 보여줘야지 일반 사람들도 알지. 사업 보고서를 꼭 무슨 회계 전문가가 보고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만 봐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운운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런 거 있다 그러지만은, 저는 어, 주식에다가 그 일반 국민들이 투자하게 만들고 그러려면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업보고서 주석 내용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효과적으로 공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비성분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은 타계정 대체 효과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다면 IMF로 공시해야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1단계 검증으로서 그 WCAA, 이거는 재고자산 명세에 나온 거죠. 520억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비성분에서는 743억이 증가한 거로 돼 있어요.
비성분에서는 재고의 증가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갭이 223억 원이 되는데 이게 뭔지 도저히 추적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타개정 대체가 있다는 말에 언급이 없었다면은 1단계부터 저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 원가가 거의 매출원가하고 유사한데 그 갭이 37억 6,500만 원 작은 금액이거든요. 요 갭의 의미도 무엇인지 전혀 가늠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풍산이 원래 그랬었나? 좀 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조금 제가 분석 툴을 좀 변경해서 처음 해봐서 그런 건지 정한 이렇게 갭들이 나오고 이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은 재고자산 명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더더욱더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재고자산 평가손실 액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하고도 연결이 잘 안 돼요. 뭐 상품과 제품을 한꺼번에 하고 있어서 뭐 그런 건지 아닌데 상품 매출원가를 따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단계 총 제조비용, PQ 총 제조비용, P는 이제 이 비성분 데이터를 통해서 회의사가 제시한 거로 계산할 때 나오는 금액이고요. Q는 그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재고자산 명세가 공시된 거니까 이거는 공시된 데이터를 통해서 뽑는 거니까 요게 이제 스르풋에서 분석할 때 이거를 Q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 1단계의 객과 똑같은 동일한 금액이 생산 재료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갭이 계속 있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도 좀 뭐가 맞아야 되는데 요거를 2023년도 거를 현금 흐름표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385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385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296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89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느냐 물어봐야 되죠. 어디다가 돈을 헤쳐먹었냐 이렇게 이제 까놓고 얘기해서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평가 아까 손실금액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빼줘도 79억 7,500만 원이 틀린다. 이 현금이 어디로 날아간 거니? 그런데 매년 요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현재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가지고는 제 수준으로서는 외부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좀 깝깝해지는 얘기예요. 방위산업업체를 하면서 방위산업업체들이 뭔가 좀 투명한 걸 보여줘야 그 신뢰가 더 올라갈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2,60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4.3%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57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전년도에도 34명 증원을 시켰고 어, 계속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 대기업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풍산이 대기업인데 대기업 임금 수준은 대기업 수준이 안 되고 7,500만 원으로서 2.6% 임금 상승이 됐는데 우리나라 중견기업 정도 수준밖에는 되질 않네요. 물류 비용만 가져왔습니다. 28.4%가 감소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내려갔어요. 재고가 늘었죠. 매출이 감소했는데 재고도 좀 더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못하고 증가를 거꾸로 시켜버렸으니까
수요 대응을 한 그런 어떤 생산 관리, 재고 관리를 효과적으로 못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어, 생산성이 그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재고 투자 회수율도 좀 떨어졌고, 이자 부채를 좀 줄였습니다. 그 차입금을 좀 갚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반증 추론은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 구두로 얘기한 걸 매트릭스 표에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어요. 풍산인 경우는 지금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상승했어야 된다. 인상됐어야 된다. 그런데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에서는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나오니까 모순이죠. 이렇게 모순을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 볼 수밖에 없어요. 물량으로도 재고 회전율이 내려갔다면은 에,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무효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어야 되는데 발표된 거를 보니까 원재료 가격은 13.6%인데 요게 그 매입 비중이 틀리니까 전기동이 제일 많죠. 요거를 좀 가중 평균을 해봤어요. 전기동, 아연, 그다음에 니켈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주요 원자재가 3.8% 하락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평균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물량이 틀리니까 가중 평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려갔죠? 그러면은 이게 입증이 안 되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1.7%, 1.7%가 내려갔습니다. 상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요 그 판매 가격은 원재료 가격 하락률보다 적게 내려갔다면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상대적으로는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된 것이다라고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그 매입 비중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는 스크랩을 또 그 수입 또 하는 게 있는지 또는 국내에서 또 수거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격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신제품 가격만 그 변동되는 게 아닐 거예요. 요거가 이제 이 단가를 그 내수 구매품과 수입품이 있는데 화폐 단위가 틀려가지고 금액으로 단순 평균 안 하고 변동률, 증감률, 상승률 요거를 가지고 이 평균을 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더 붙인다면은 스크랩을 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 스크랩 매입 비중이 38% 정도 됩니다. 요런 얘기가 되겠어요. 언론 뉴스에 최근 요게 이제 그 언론기관 매체를 제가 여기다 표현했네요. 홍순배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3월 25일자로 보도한 내용인데 실물 경제의 선행 지표로 불리는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 중국 구리 재련 기업들이 공동 감산으로 공급 차질이 빚어질 걸 우려해서다. 시장에선 구리 가격이 톤당 최대 1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나온다. 구리 생산 재련 기업들도 수혜주로 꼽히며 주가가 고공행진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것이 2023년 3월 달 수준으로
를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간 거고, 이게 뭐 1만 달러까지 올라갈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런던 LME, 그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LME 가격이라고 그러죠. 런던 금속거래소 재고량도 크게 내려가니까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풍산 원재료 매입액 중에서 스크랩 비중이 38%나 되는데, 어, 최근에 저도 스르프 타임즈에서 이 취급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중국 수집상들이 한국에 버젓이 업체를 타려놓고 구리 스크랩을 쓸어 모아 중국으로 수출한다. 그래서 그 언론 보도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부가세를 탈루한 혐의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데 중국인이라고 한국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뭐 A 업체, B 업체, C 업체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중국은 공급 과잉률에서 줄이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 그 원료를 싸게 살라고 좀 한국에 있는 동스크랩까지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 계약부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금흐름표에 계약부채가 많다는 것은 수주받은 물량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부채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그 재무상태표의 계약부채의 증감액을 계산해 보니까 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요것도 딱딱 제로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약부채는 민수 및 방산 매출액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 등이 포함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단기 계약부채의 변동은 당사의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증가 및 재화의 판매 등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그 선수금을 받으면 계약부채를 잡았다가 납품을 하면은 대체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회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약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방산 선수금의 증가로 해석이 된다. 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등등에서 그 풍산이 포탄을 방위산업 쪽에 사업부문 쪽에서는 그 포탄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올해는 성과가 더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좋아진다는 것을 보고 실적 이거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그 이 실적을 그 요 색깔 있는 부분만 그 입력 변수로 그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요 위에 10%는 결과로 나오는 거고요. 판매 관리비가 8% 감소했는데, 요게 이제 그 전환한다는 만큼 우리가 이 돈을 더 벌자, 이런 거로 했을 때 영업이익도 한 6% 증가시켜가지고 플러스로 한 2천억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거로 하려면은 사업 계획을 얼마로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3억 3천 아니 3조 3,960억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뽑아내냐? 그러니까 이제 매출원가를 작년에 4.5% 감소했으니까 요걸 마이너스 45 한다면은 이 금액이 안 플러스 4.5 한다 그러면 이 금액이 안 나오겠죠? 10%가 결과적으로 이 밑에 변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매출원가는 재고 자산이 8% 증가한다고 보는 상황이에요. 어, 이 실적은 그런데 요거를 8% 감소시키자.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재고 관리 효과적으로
그래서 나온 금액이 여기 위에 있는 매출원가하고 이렇게 일치를 하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한 것을 실행 플랜까지 해서 우리가 그 이거를 뭐 게임 같이 뭐 만들어 봐도 좋긴 좋을 거예요. 근데 어, 그 원가 회계 사고방식으로는 재고의 증감을 감안을 하니까 3조 3,960억이 나오는데 영업 쪽은 재고 감안을 일반적으로 안 하니까 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을 어, 이 적게 나온 쪽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14만 6 아니 1463원, 이걸 어떤 납품 단가라고 얘기해도 될 거예요. 비유를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안 되니까 좀 더 5% 정도 노력을 해봐야 이제 2천억 원이 정도 넘어가는 거로. 그리고 재고를 8%를 올리면은 매출 노력을 더 안 하더라도 어, 2,500억이나 올라간다. 이런 그 이 원가 회계에 그 마술이 있는 거죠. 경영을 마술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마술이 없는 세계, 스루프 세계에서 실적을 거꾸로 다 전환시키는 거예요. 어, 따따블로 그 플러스 쪽으로 다 만들자고. 그게 3조 2천억 원대고, 그 다음에 요 기준 정도를 감안해가지고, 재고를 여기서 그냥 6.7%만 전환을 했어요. 근데 요게 더 높게 나오죠? 음,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0.9% 정도 매출 재료 비율을 좀 줄이는 거로, 그 얘기는 뭐냐? 수르픈율을 그 한 0.9% 정도 이 마진을 더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계획을 사전 계획에다가 실행 계획으로 넘어오면은 3조 3,500억, 그래서 이렇게 계하면은 실버상으로는 바로 2,600억이나 크게 남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재고 회전율을 4.5회전을 성공한다면은 거의 그 영업이익이 4천억 가까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퍼트 회계 기준은 그 원가 회계 기준보다 낮게 나오는데, 계획할 때 그 재고가 8% 감소한다고 봤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감소할 경우에는 스루풋은 예측 가격이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그 경험 매트릭스 표를 해봤는데, 회전율이 일반적으로 그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의 증가도 된다, 이렇게 이익이 더 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표시는 제가 잘못했네요. 밑에 해당하죠. 재고가 증가했었죠. 그 실적은 실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그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144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은 13.5%, 좀 내려갔어요, 전년보다. 그리고 EMS 영업 활동으로 총 들어온 현금이 얼마냐 그러면은 그 7,229억 원이고, 최종 그 유입된 돈은 5,324억 원이다. 요거는 현금이 유입됐다기보다도 그 이 부채를 만약에 갚은 거로 이 아까 그 평가지표에 나오죠. 그러면은 돈을 벌어서 갚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요 경우에는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비유동 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520억 정도 작년에 투자를 했네요. 어, 잉여 현금 흐름으로서 이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은 3,372억 원의 그 이익이 났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유입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잉여 현금 흐름은. 어, 그리고 요 주주 잉여 현금 흐름 273억 원은 100% 연차 배당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자기 주식 취득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가는 5만 500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18,550원이 상승했고, PBR은 0.7이 되네요. 0.47이었는데 1까지 빨리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풍산홀딩스가 38% 지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11.5%, 외국인이 15.34%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